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상북도 전역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바람을 지금 잠재울 수가 없고요. 벌써 18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수많은 이재민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송군까지 갔다 왔는데요. 아주 뿌연 연기로 지금 온 산천이 지금 불타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가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도 지금 돌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불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날아다닌다고 해야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나는 가까이까지도 가봤는데 지금 심각한 그런 단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랴부랴 돌아와서 또 이양성 올리는 것은 바로 1시간 뒤면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또 재판이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좀 돌아왔는데요. 지금 뭡니까? 이 불이 결국적으로 모든 민심을 불 쪽으로 돌리면서 갑자기 뭡니까? 트랙터가 등장하고 심각한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 데에서는 심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뭡니까? 자연의 원리가 아니고 인간의 짓이라면 정말 이거는 크게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연을 태운다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지금 고사찰들이 지금 이 어성의 사찰들이 지금 많이 불을 탔고요. 이미 하회마을이라든가 병산과 서원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뭡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불길은 지금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선조하고 계시는 윤신달 장군님 묘역에 갔다 왔는데요. 그 앞에 가까이 지금 불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한 뜻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가 위기가 닥치면 여가 없겠죠. 좌우가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도 좌우를 따지고 국가를 획책하거나 국가에 지금 전망이 걸렸는데도 자기들의 이득만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인데 불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이심 결과는 어차피 옛날부터 많은 예언을 해왔는데요. 어차피 무거운 형벌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느냐, 이제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되느냐, 바로 그런 날이 되겠고요. 오늘 이 결과는 또 대법원에 가면은 잘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은 지금까지 그렇게 갑자기 1심에서 2심이 무죄가 된 이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또 이렇게 종목 잘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결국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는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합니다.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되었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 않습니까? 이것은 이 증거는 차고 넘치나 보고요. 이미 가족들이라든가 김문기 처장과 같이 통화하는 거 이런 걸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증거가 이미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인정한 것도 없고 반성한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심은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주 참 지독한 반성의 어떤 기미가 있다든가 어떤 증거에 의해서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한 증거라든가 다른 어떤 반론할 기미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보다시피 반성의 기미는 전혀 1도 없었죠. 그래서 2심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단장 등 2명의 정인을 재판에 출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2명 모두 국토부에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주장했던 바로 뭡니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미 두 사람이 증언해서 그런 일이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형을 확정받았다는 거죠.
이 사건과 연결된 김인섭 씨가 이미 5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뭡니까? 이 형량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는 백현동 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의 노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김인섭이가 이미 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로 인한 줄어들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본다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윤상희 의원이 1시간 전에 글을 올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난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산불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잠시 일러드면요. 경북 어성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많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읽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고요. 산불 진화의 국가적 총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한 바람과 험한 지형 속에서 소방대원,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된다. 한시가 급한 국가 위기 상황이 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른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와 우가 없다는 거죠. 야당이 없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최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을 향한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 되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다. 지금 자아와 우가 없고요. 여당과 야당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시기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일단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또 국민의 재산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더 이상 발생했죠. 또 불을 끄는 소방대원이라든가 주민들도 절대 다치는 사람이나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시간여 남았는데요. 이재명의 어떤 유죄 판결을 예상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12상 계엄 이후로 많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는 종을 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어떤 기로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12상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11% 떨어지고 탄핵 찬성이 80% 이렇게 나왔죠. 오늘은 어떤 지지율과 여러 가지 탄핵 찬성이 이미 뒤집혔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서 탄핵 반대가 50점 몇 프로가 나왔고요. 탄핵 찬성이 47% 몇 프로 이제는 뒤집혔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최소한 70% 정도의 탄핵 찬성이 나와야 가능하죠. 그 정확한 수치는 66.6%죠. 대다수 우리 국민이 오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정도는 탄핵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50% 이상 탄핵 반대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지지율은 엄청나게 더 높게 나온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수치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형벌은 또 상과 벌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말로도 오늘이 크게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요. 대통령의 권좌는 점점 더 가까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우선 과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빨리 권좌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국민이 지금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어떤 민생 안전,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이런 것이 굉장히 프로수를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서 민주주의가 부정선거가 있으면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부정선거로 해서 야가 크게 되고 또 국회의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얼마나 많은 걸 겪어왔습니까? 예산 탄압,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기한 탄핵, 또 입법 독주 이런 걸 너무나 우리가 지금 겪어왔고 결국 계엄령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는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요번 기회에 이제 간신배들은 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오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동훈이도 있고요, 우종수, 그다음에 박세현이, 그다음에 곽종원이, 홍장원이, 그다음에 김병주, 박선원이, 그저 부성찬이, 박범계, 뭐 여러 자들이, 박지원, 여러 자들이 있게, 추미애도 있고 최민혜도 있고요. 이런 자들의 어떤 선동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그죠 뭡니까 백과 흑이 분명히 밝혀져서 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가 이긴다.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우리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일어날 계엄은 정당했다는 그런 판결을 예상해 봅니다. 팔봉쌤입니다.